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한 남자입니다. 오늘 지도사 1차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가채점 하고 나서 합격권 점수이신 분들은 이제 2차 시험을 바로 준비하셔야겠죠. 저번 영상에서는 2차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2차 시험 답안 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는 답안지에 10페이지를 넘게 적었는데 떨어졌다더라, 누구는 5페이지만 적고 합격했다더라, 이런 소문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 준비할 때 그런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참고로 저는 지도사 2차 시험 답안지를 4에서 5페이지 정도만 작성을 합니다. 딱히 양을 정해놓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다 적어놓고 보면 그 정도 분량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합격했던 2차 시험 점수와 답안지를 복기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답안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번 2차 시험 공부법 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무조건 이 방법이 정답이니까 따라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니까 참고하세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저는 같은 방식으로 2차 시험 답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답형 문제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번에서 5번 문제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각 5점이고요. 건설, 화공, 그리고 기계 각각 한 번씩 좀 보고 갈게요. 제가 합격했었던 시험들이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시험입니다. 2023년도 문제고요. 문제 형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를 5가지 쓰세요. 2번 덕트 설치 기준을 5가지 쓰세요. 또 뭐뭐를 3가지만 쓰세요. 3가지만 쓰세요. 5가지만 쓰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화공 한번 볼게요. 화공에서는 위험도 대조표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ERPG2의 정의를 쓰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로판가스의 최소 산소 농도를 계산하세요. 대책 5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기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시험 쳤던 실제 문제고요. 보시면 권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설명하세요. 그리고 사고 체인 5요소를 쓰고 설명하세요. 와이어 로프 단말 처리 방법 5가지를 쓰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5가지만 쓰세요. 4가지를 쓰세요. 자, 보시면 형태가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좀 느끼셨을 겁니다. 보통 몇 가지를 쓰세요라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되고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출제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간단한 내용을 설명하세요. 정의를 쓰세요. 맞죠?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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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또는 화공 분야에서는 특히 계산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세요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물어보는 것이 절대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한 내용을 나열하는 또는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형태를 이제 인지하셨으면 저랑 실제 제가 답안 복기한 내용이랑 획득한 점수를 보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은 2020년도 제가 실제 시험 쳤던 건설 분야 시험이고요. 요게 이제 단답형 문제들입니다. 그 당시 출제됐었던 문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 시험에서 획득했던 점수들입니다. 1번 13점, 2번 14점, 5점, 14점, 12점. 단답형.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제가 썼고 어떤 점수를 획득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문제가 건설 재료 양중용 와이어 로프 폐기 기준 5가지를 쓰세요 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거의 정확할 겁니다. 제가 복기했던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볼게요.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열에 의해 손상된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심하게 변형된 것,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실제 획득 점수는 13점입니다. 15점 만점이에요. 근데 왜 15점 만점이냐면 원래는 5점짜리 문제인데 이제 채점 위원이 3분입니다. 그래서 5점, 5점, 5점 총 이렇게 만점이고요. 저는 아마 5점, 4점, 4점 이렇게 획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점이 까인 거죠. 자, 그래서 채점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썼는데 실제 답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 2차 교재에 있는 그 모범 답안 그 근거 자료를 붙여 넣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제가 이음매가 있는 것이라고 썼어요. 다시 지워보고 이음매가 있는 것. 실제 답에서 이음매가 있는 것 돼 있습니다. 맞죠? 이건 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겠죠. 그리고 꼬인 것 썼어요. 맞죠? 3번 열에 의해 손상된 것 이렇게 썼는데
여기 정확히 보면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얘는 약간 틀린 거죠. 약간 문제가 있는 답안. 그리고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요거는 정확히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정확히 적었고요. 5번도 한번 보면 심하게 변형된 것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법에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이라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약간은 제가 실수한 거죠. 근데 답 획득한 걸 보면 제가 13점을 획득했잖아요. 누구 한 분은 이제 만점을 줘야만 요 13점이 획득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4점, 4점, 4점으로는 12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분 채점위원은 요거를 그냥 이 정도면 맞게 썼다. 그래서 5점을 주신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이나 두 분은 1점이나 2점을 깠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데 법에 있는 문구를 최대한 그대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의해 손상된 것 말고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렇게 적으셔야 점수 획득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심하게 변형된 것이라고 적지 말고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이렇게 작성하셔야 만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이 법령 공부할 때 우리 암기할 때 최대한 간단한 거 우리가 다 적을 수 있는 거 요런 거 쉬운 거 있죠. 사실 얘를 다 적긴 힘듭니다. 물론 줄여서 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런 것부터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 정확하게 답에 옮길 수 있게끔 적어야 된다.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복귀한 것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문제가 건축구조물 해체공사 전 해체 대상 구조물의 조사사항 5가지를 쓰세요. 자, 이것도 제가 미리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기술사에서 기술사 기출문제에서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공부를 했었고요. 보시면 점수가 좋습니다. 15점 만점에 14점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점, 5점, 4점 이렇게 받았겠죠. 두 분은 만점을 주셨다는 말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적은 걸 한번 볼게요. 건축물의 구조, 높이, 면적 이걸 1번으로 적었어요. 근데 실제 우리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요게 이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 높이, 면적 있죠? 이걸 적었습니다. 물론 요 1호 내용을 다 정확히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었어요. 그리고 건축물 해체 시 주의해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여기 있죠? 요것도 적었습니다. 제가 그때 3번 해체 공법에 따른 낙하물의 비상각도 낙하범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5번 건축물의 노후 정도 리모델링 여부 여기 보시면 노후 정도 구조 변경 현황 이것도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성면 조사 대상 여부라고 제 생각에 이것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적었는데 여기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누군가는 한 분은 이제 여기 없기 때문에 점수를 까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만 합니다. 근데 두 분은 그것도 맞는 범주다라고 해서 5점을 주신 것 같고요. 만점을 두 분에선 주신 것 같고 어쨌든 이 내용 외에는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5가지 적으라고 했고 저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5가지를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렇게 적었고요.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굴착공사 안전을 위한 계측기 배치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5가지를 쓰세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를 안 했던 문제입니다. 출제될지 이제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점수를 한번 보면 15점 만점에 5점 그러니까 뭐 한 2점, 2점, 1점 이렇게 획득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아예 몰랐던 문제치고는 점수를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점수를 왜 이렇게 못 받았는지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혀 준비를 안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굴착공사 안전을 위한 계측기 배치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산업안전 지도사고 산업안전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만 두루뭉실하게 내용을 썼어요. 그냥 보시면 계측기 설치 시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뭐 붕괴, 감전, 낙하, 전도. 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완전 써버린 거죠. 근데 실제 우리 기술 지침, 코샤 가이드를 보면 모범 답안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걸 보면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매칭이 전혀 안 됩니다. 이 내용을 5가지 썼으면 아마 만점 받았을 텐데 저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만 썼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에서 그래도 다행히 5점을 받아서 다행인데 빵점 받은 문제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계시험 쳤을 때, 기계안전 시험을 쳤을 때 제 마음대로 적고 나서 빵점 받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 모범 답안에서 많이 벗어나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거푸집 및 지보공, 동발이 설계 시 고려하는 하중의 종류 5가지를 쓰세요. 자, 이 문제도 기술사 필기시험의 단골 문제였고요. 그래서 미리 공부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수 좋죠. 15점 만점에 14점 받았습니다. 5점, 5점, 4점 받았던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적은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하중의 종류 5가지를 적으라 해서 5가지 적었습니다. 연직하중, 콘크리트 층압,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그래서 우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제4조에 연직방향 하중 맞죠? 횡방향 하중 여기 이제 수평 하중이겠죠? 얘가 얘겠죠? 콘크리트 층압, 특수하중, 상기 1, 4, 5에 따른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자, 그래서 사실상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범 답안이랑 제가 적은 것이랑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아마 여기 모범 답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1점을 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의 정확한 답을 적었기 때문에 두 분은 만점을 주셨고 한 분은 이제 1점을 깠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5번입니다. 커튼월 조립 방식 분류 3가지와 구조 방식 분류 2가지를 쓰세요. 자, 사실 이 문제도 제가 몰랐습니다. 커튼월이 뭔지는 알았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점수는 좋습니다. 맞죠? 12점. 그러면 대충 뭐 한 4점, 4점, 4점 받았단 말인데 거의 점수가 안 까인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풀 수 있었냐면 커튼월이 일단은 뭔지는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2020년도 문제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커튼월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형태는 전혀 다른 형태였고요. 어쨌든 커튼월이 뭔지는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뭐라도 써야 되니까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조립 방식 분류 3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좀 떠올려 본 거죠. 조립 방식이라고 하면 보통 건설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공장에서 PC처럼 조립해 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공장에서 생산하고 공장에서 조립하는 거, 공장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 현장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 뭐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정답이 맞아요. 오른쪽을 보시면 요건 이제 제 교재입니다. 모범 답안을 적어 놓은 건데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유닛 월 방식, 스틱 월 방식, 조합 방식. 근데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 설치하는 거, 현장에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거, 두 개를 조합하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이 거의 매칭이 됩니다. 맞죠? 용어는 제가 쓰진 못했습니다만 왜냐면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아마 요건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 밑에 이제 두 번째 구조 방식 분류 2가지는 제가 그냥 이제 커튼월 하니까 우리 통유리 구조 그것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뭐 그냥 통유리가 있겠고 창문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솔직히 이게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이거 모범 답안입니다만은 맞진 않죠. 뭐 선대 방식, 패널 방식 이렇게 있는데 매칭은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채점 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래서 자, 잘 모르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일반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풀어 적어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왔어요. 자, 이번엔 2023년도 기계 분야 1번 문제부터 5번 문제까지 제가 답을 복귀한 내용이랑 모범 답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이고요. 작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제가 획득했던 점수들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크레인의 방호장치 중에 권과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었어요. 1번 권과 방지장치에 대해서 설명 적었고요. 2번 과부하 방지장치 설명 적었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이랑 비교해보면 여기 보시면 코샤 가이드입니다. 권과 방지장치는 와이어 로프가 과도하게 감기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죠. 그래서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와이어 로프가 일정 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사실 조금 다른 설명이긴 합니다만 그 근본 설명에서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2번 또 과부하 방지 장치. 또 이제 과부하를 방지하는 거죠. 크레인 인양 하중을 초과하여 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장치. 맞죠? 전격 하중 이상 하중이 부하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면서 경보음을 발생하는 장치. 자, 그래서 문맥상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4점이죠. 그러면 두 분은 만점을 주셨다는 말이고 한 분은 1점을 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예 이걸 똑같이 외울 수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막 일일이 모든 단어까지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 근본의 문맥에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 위험 요소 사고 체인의 5요소를 쓰고 각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이것도 솔직히 고백드리면 전혀 몰랐던 문제입니다. 사고 체인이란 단어 자체를 제가 몰랐고요. 요거는 이제 기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 뒤늦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시험 칠 때는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5요소를 일단 모르니까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답안지를. 그래서 이제 보통 기계 위험점 6가지, 아마 기계 안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거를 썼습니다. 그냥 협착, 뭐 끼임, 절단, 물림, 말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운이 좋게 말림 하나가 얻어 걸렸는 것 같아요. 보시면 오른쪽은 제 책에 모범 답안입니다. 말림, 얽힘 하나 있죠. 그래서 요게 하나 얻어 걸려서 점수를 그나마 2점이라도 먹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1점, 1점, 빵점 획득했다는 뜻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혀 매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뭐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해도 이렇게 빵점이 될 뻔할 적도 있고요. 실제 빵점 맞은 적도 있습니다. 2021년도 제가 기계시험 쳤을 때는 빵점 맞은 점수도 있어요. 이거 내용을 열심히 써도. 그러니까 지도사 시험은 항상 그 답이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마음대로 많이 쓴다고 해서 점수를 주지 않는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쓰고 나머지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줄거리용 와이어로프 단말 처리 방법 5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세요. 자, 이 문제도 제가 미리 공부했었던 문제라서 잘 썼습니다. 잘 썼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5가지 방법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소켓, 웨지, 팀블, 아이스플라이스, 클립 이렇게 그래서 썼어요. 근데 각각 설명하라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스플라이스랑 클립은 제가 쓸 수 있었어요. 아이스플라이스는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고요. 외우고 있는 내용. 그리고 클립도 사실 뭐 클립 체결하는 거라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근데 소켓, 웨지, 팀블 얘들은 이제 설명하자니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글로 적자니 제가 틀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뭉뚱그려 적었습니다. 그냥 단말에 소켓을 끼워 넣는 처리 방법, 단말에 웨지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단말을 팀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자, 이렇게 조금 야비하게 썼어요. 자, 근데 결론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점, 5점, 4점 받은 거죠. 한 분은 1점을 깐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방법들은 제가 맞게 적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서 1점이 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건 이제 모범 답안이고 그 코샤 가이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알고 있는 내용을 쓰시고 조금 이제 아리까리하다 싶으면 틀린 내용보다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한번 쓰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장 자동화에서 FMS로서 구비하여야 할 기본 기능 5가지만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제가 전혀 몰랐던 문제입니다. FMS가 뭔지 대충은 이제 한번 들어봤던 기억은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 팩토리 그 내용을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막 썼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점수는 형편없습니다. 뭐 1점, 1점, 빵점 받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번 그래도 조금 점수를 얻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5번 공장 구조 변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요거 이제 제 책에 모범 답안이라고 적어 놓은 건데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을 유연성에 대해서 여기 점수를 하나 좀 주신 게 아닌가. 요 나머지는 전혀 틀린 내용이라서 그냥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아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기기 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사출 상용기에 사용되는 3형식 방호장치의 작동 설계 조건 4가지를 쓰세요. 자, 이것도 전혀 공부를 못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안전인증 고시까지 제가 공부를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왔고 답을 안 쓸 수는 없죠. 4가지를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답안을 보시면 일반적인 방호장치가 구비해야 되는 조건 그 내용을 썼어요. 그냥 위험 반경 진입 시에 자동으로 정지돼야 되겠고 기계가 그리고 뭐 작업 중에 근로자한테 불편함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방호장치 복구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신뢰성이 높아야 되겠다. 이런 사실상 방호장치의 일반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도 6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맞죠? 사실 이제 답을 한번 보면 사실 거의 맞는 건 없습니다. 근데 뭐 가드가 닫힌 경우 위치 검출 장치의 작동이 중지되고 결함이 감지된 경우에는 사출 상용기의 작동이 정지될 것. 이런 일반적인 방호 장치의 개념이 좀 인정이 돼서 아마 조금이라도 점수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답을 비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비워 놓으시면 안 되고 일반론적인 내용이라도 적으면 1점, 2점, 3점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이렇게 꽤 높은 점수죠. 이런 점수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답을 비워 놓진 말자. 단답형 답안 작성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정확히 적습니다. 특히 법령은 법문구 그대로 적을수록 좋은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문제의 개요라든지 추가 설명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안을 절대 비워두지 않고 원론적인 내용이라도 작성합니다. 보셨듯이 답안을 비우면 0점이겠지만 뭐라도 적어서 얻어 걸리면 1점, 2점이라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점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단답형 문제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2차 시험 문제 중에 논술형 문제에 대해서 제가 획득한 점수와 답안 복귀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답안 작성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일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